강아지 슬개고탈구 예방하려면 계단을 놓아줘야 한다는데 계단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슬라이드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구름형이 좋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고 슬개고탈구 보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계단 선택 기준 딱 5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하는 기준만 알고 계셔도요, 광고에 속아 돈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계단이 어떤 계단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9개월 때 슬개고탈구 3기 진단을 받은 아이를 3년째 관리하고 있는 멍멍튼튼 분리엄마입니다.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재구매까지 이어졌던 계단 정보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 남겨뒀습니다. 저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자마자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먼저 정리해드릴 건데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첫째, 진짜 눈슬립인가? 둘째, 슬라이드형인가? 셋째, 고밀도품인가? 넷째, 우리 집 가구 높이와 맞는가? 다섯째, 폭이 넓은가?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진짜 논슬립인가? 강아지 슬개고탈구의 가장 큰 적은 미끄러짐이에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논슬립이라고 광고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 몇 개 붙여놓고 논슬립이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강아지가 계단을 사용해보고 그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미끄러짐에 대한 공포일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푸들, 포메라니안, 말티푸, 요크셔테리어, 치아와 같은 소형견들은 원래도 슬개고탈구 발생률이 높은 견종인데요. 이 소형견들은 발바닥 면적이 좁아서 미끄러짐에 더 예민하거든요. 계단에서 발이 한 번씩 미끄러질 때마다 무릎 관절이 비틀리고 그 충격이 반복되면서 관절의 염증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문구만 믿지 마시고 아이들 발이 실제로 얼마나 착 붙는 소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전한 계단 두 번째는 슬라이드형인가? 여러분, 슬개고탈구가 있는 강아지는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지 않는 게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슬개고탈구가 있는 강아지가 층계형 계단을 사용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날은 수백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무릎을 접혔다 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열심히 움직인 결과 무릎 연골이 빨리 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계단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하지만 슬개골이 약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릎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슬라이드형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즘 구름형 계단도 많이 보여서 참 궁금했는데요. 제 친구 강아지가 슬개고탈구 수술을 한 후 구름형이 슬라이드형과 층계형 계단의 장점만 합쳤다고 해서 바꿨다가 결국 다시 슬라이드형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슬라이드형에서는 안 하던 점프를 구름형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름형도 층계형 구조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적어도 슬개고탈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슬라이드형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밀도품인가? 이건 저도 처음에 크게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요. 분리를 관찰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아스팔트만 오래 걸으면 다리랑 허리 정말 피곤하잖아요. 반대로 잔디밭이나 흙길은 오래 걸어도 편안하죠. 계단도 똑같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고 너무 푹신하면 발목이 꺾이게 되거든요. 충격은 흡수하면서 발목은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고밀도품이 필수인 이유였어요. 안전한 계단 네 번째는 가구 높이와 맞는가? 계단은 있는데 소파나 침대 높이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점프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작은 점프가 하루에 10번, 20번,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 다리에 염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소파 높이와 맞는지 침대 높이와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단도 높이가 안 맞으면 그건 절대 좋은 계단이 아니에요. 점프가 아예 필요 없는 우리 아이만의 완벽한 길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폭이 충분히 넓은가? 여러분, 폭이 좁은 다리와 넓은 다리 중 어디로 걷고 싶으세요? 당연히 넓은 쪽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겁이 많은 아이들은 폭이 좁으면 아예 사용을 안 하거나 그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급하게 움직이게 돼요. 반대로 폭이 넓으면요, 지금 상상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다닙니다. 결국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폭이 넓은 계단이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심리적 안심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 불리는 9개월째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까지 받았었는데요. 바로 수술 결정을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좀 더 전문 병원을 알아보고 다시 진료를 받았었거든요. 외과 전문 수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수술하기엔 다리가 아까우니까 우선 집에서 관리를 잘 해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사용하기에 어떤 계단이 좋을까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착한 기준이 바로 이 5가지였어요.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한 계단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는 꼭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예방하려고 산 계단이 오히려 다리에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아이의 점프 한 번이 무릎의 염증으로 그대로 쌓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가끔 살짝 미끄러지긴 하는데 괜찮겠지? 이미 샀으니까 어떻게 좀 더 써야지 하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아이가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폭풍전이 가장 조용한 것처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계고탈구가 더 악화되거나 디스크로 나타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실제 후기를 봐도 다른 계단을 쓰다가 이걸로 바꾸고 진작 바꿔줄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단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으시죠? 하지만 타사 제품의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계단의 경우 배송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셨어요. 이런 부분이 서비스적인 부분이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피사의 경우 계단 사이 단차가 커서 경사도가 더 가파르게 느껴진다는 불만, 오사의 경우 경사도와 미끄러짐, 피사의 경우 미끄러짐처럼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걸 보면 어떤 계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 5가지 계단을 만족하는 계단을 저희 분리는 벌써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만 좋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재구매 후기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국에 500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동안 초코펫 계단이 100만 개 정도가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려인구 20%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버전으로 나온 이 계단의 경우 3,000개가 넘는 리뷰에서도 4.8 이상의 높은 평점이 이 계단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주고 있는 증명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광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심지어 30일 동안 사용해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제품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0.1 버전이나 0.2 버전을 사용하시다가 이번 프리미엄 3.0 버전으로 바꾸신 분들 후기를 보면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에서 계단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가 신나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비싸냐? 심지어 그것도 아니에요. 대략 50cm 정도 되는 침대 계단의 경우 14만원대부터 10만원 초반대까지 계단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 계단은 8만원대로 가격까지 합리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계고탈구 3기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3가지인데요. 체중관리, 무리하지 않는 산책, 그리고 점프 습관 받기. 매트는 깔아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산책과 체중은 보호자가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점프 습관은 달라요. 한번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어렵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안전한 계단으로 나쁜 습관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